안녕하십니까. 2018년 7월 24일 화요일 코페스 동반자 웨딩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편에 일베 바카스남 이야기는 한국 사회의 붕괴란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일베라는 사이트에 바카스남이라는 글을 올려서 그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일베의 어떤 30대 남자가 용돈을 아껴서 그 돈을 가지고 그 바카스 할머니와 섹스를 하면서 그 할머니의 나체를 찍어서 일베 사이트에 올려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할머니의 인권을 이제 유린했다 해가지고 그 회원을 고발을 하고 이제 폐륜적인 사람이라고 이제 몰아세우는 것이 그 일베 바카스남 사연의 이제 그 줄거리 요지입니다. 근데 사실은 일베 바카스남의 그 이야기 요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일베 바카스남 이야기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못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돈도 없어서 자기 또래의 여자들과 성매매도 못해 가지고 저 바카스 할머니라는 아주 좋지 않은 그 의미를 가진 할머니와 섹스를 해야만 하는 그런 현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사회 붕괴냐?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바카스 아줌마, 바카스 할머니 이렇게 용어가 발전된 과정을 좀 알아야 됩니다. 즉 바카스 아줌마가 어떤 의미냐? 대한민국이 이제 경제가 발달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 노태우 대통령 시절 이전 얘기입니다. 그때는 대한민국의 여자가 아주 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 사회는 그 젊고 반반한 여자들이라면은 마구잡이로 납치를 해서 그 성매매 여성으로 만들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회에 음지에서 그 못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폭력 조직이죠 대부분. 그러니까 지나가는 여자들 봉고차로 납치를 해서 윤곽을 딱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매매를 하게끔 만드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여자들이 사창가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당시에 많이 그 번창했던 그 장급 여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모텔이 있는데 모텔이 만들어지기 전에 장급 여관이 아주 많았었습니다. 서울에. 대도시에 다 있었죠. 그런 여관에서 소위 말하는 여관발이라는 영업을 시켰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노태우 대통령이 범죄 너무나 그런 일이 많아서 뭐 딸아이가 안 들어오면 그런 일을 당한 겁니다. 너무나 불안해가지고 그 여론화가 돼서 이제 그 노태우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가지고 뿌리를 뽑았죠. 그 당시에.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이게 좀 젊은 여자들, 즉 몸을 팔아서 돈을 벌어들이기가 좋은 젊은 여자들 말고 그렇게 이용 가치가 끝난 여자들, 그러니까 30대가 넘은 여자들, 이런 여자들은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이제 배운 게 도둑질인데
이런 여자들이 뭐 어디 가서 다시 공부를 해서 무슨 뭐 대학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율락가에 뭐 방을 하나 만들겠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자들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즉 퇴물이 된 청녀들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고속도로 변에 가면은 트럭들이 주차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화물 트럭만. 그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이제 왜냐면 고속도로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고속도로를 빠져나올 때까지는 딱 그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그 배처럼, 망망 배에 떠 있는 것, 그런 실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줌마들은 그 고속도로 그 화물차가 정차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들락날락 하면서 그런 화물차 기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화물차를 두들겨가지고 아저씨 박하스 한 병 드세요 라고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 화물차 기사들이나 조수들이 다 젊은 사람들인데 섹스를 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서 그래도 30대 여자들이 찾아와서 몸을 파는데 마다할 리는 없죠.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많은 퇴물 여자들이 그렇게 시작을 한 건 이제 박하스 아줌마의 원조들이죠. 그 아줌마들이. 그러니까 그 아줌마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회가 냉정합니까? 멀쩡하게 지나가던 여자를 납치해서 힘으로 윤곽을 해갖고 폭력을 행사해서 윤곽을 해가지고 창녀나 여간발을 만들어가지고 젊으면 젊은 담보를 다 빨아먹고 쓸모가 없으니까 내팽개치는 거죠.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걸리면은 여자들 뭐 그 부녀 보호소라는 데 잡혀가서 살아야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박하스를 사들고 고속도로변에 화물차 그 주차장을 어슬렁거린 것이 이제 박하스 아줌마들의 원조고, 그게 이제 넘쳐나는 겁니다. 그런 여자들이 한둘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문란하고 야만적이었겠습니까? 그런 여자들이 넘치니까 이제 그런 여자들이 갈 데가 또 없으니까 어디로 갔냐면 남산으로 갔습니다. 남산에 지금은 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남산 순환도로에서 한남동으로 넘어가는 그쪽에 가면은 그런 아줌마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가용을 타고 지나가면은 아줌마들 길에 서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이 드신 아저씨들이 차를 세우면 여자들이 이제 박하스 한 병 드세요. 이렇게 하면 타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근처에 남산 그 도로에 가서 얼마나 싸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여자들이 그 당시에 3만 원을 받는다. 이 아줌마는 3천 원을 받는 겁니다. 3천 원. 3천 원을 받고 차에서 섹스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까지 이제 번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사회가 발전하고 뭐 이렇게 되다가 한동안 잠잠해진 것 같더니 노인이 늘어가다 보니까 그 아줌마들이 결국은 박하스 아줌마가 박하스 할머니가 된 겁니다. 박하스 할머니가. 사실 노인 문제가 무지하게 심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데 그런 것을 언급하는 국회의원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국회의원뿐이 아니라 뭐 사회운동가들도 없죠. 이런 문제는 이 이야기 본질이 아니고 다음 편으로 미루기로 하고, 박하스 아줌마가 결국은 박하스 할머니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율락 여성들의 변천이 현역 여간발이에서 박하스 아줌마에서 박하스 할머니로 된 겁니다. 이것이 박하스를 들고 다니는 여자들의 변천과 발전된 과정이고, 이제 남자들이 또 어떻게 변질돼 가느냐, 이것이 이제 또 중요한 겁니다. 요즘은 아시다시피 결혼 정년기에 결혼을 한다는 것은 아주 쉽게 말해서 드루킹 같은 정치 협작꾼들이 대통령 되는 것보다 더 힘든 겁니다.
이제 결혼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국 남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30대 남자들이 70대 할머니와 섹스를 합니다. 그것도 돈을 주고. 좀 있으면 돈을 받고 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이게 문제는 그 30대 남자들이 돈도 없고 갈 때도 마땅치 않아 가지고 나 50대 남자들하고 동거랍니다. 물론 섹스를 하기 위해서 동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돈이 없다 보니까 혼자서 살면은 방 하나 빌리는데 부담되니까 둘이 있으면은 방가이라는 걸 하죠. 소위 말하는 방가이. 그러니까 50만 원 들고 25만 원 있으면 사는 겁니다. 30만 원 들고 15만 원만 있으면 삽니다. 둘이서 같이 남자들이 지내면서 섹스를 하지 못하니까 돈을 가진 남자가 돈이 없는 남자한테 제의합니다. 내가 얼마 줄 테니까 너 뒤로 한번 하자. 이렇게 해서 남자들끼리 동거하는 경우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시흥인가 어디서 그 벌어진 살인 사건이 이렇게 동거를 해서 하던 중에 같이 돈을 준다고 해서 한번 뒤로 해줬는데 돈을 안 주는 겁니다. 죽여버린 겁니다. 이런 것도 잠잠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은 결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고, 자, 그럼 그 사연을 한번 봅시다. 자, 30대 남자가 70대 할머니와 섹스를 했습니다. 이제 국제결혼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국제결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제가 봤을 땐 사회에서 관심 대상이 아닌 그런 사람들입니다. 못 사는 계층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바카스 할머니를 찾아다니는 남자들에 비하면 재벌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70 먹은 노인이 상담을 해옵니다. 아, 결혼을 해야 되는데 서류를 좀 물어봐야겠습니다. 나이가 몇입니까? 아, 조금 많습니다. 뭐 많으면 몇 살입니까? 72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여자는 몇입니까? 사실은 지금 혼인신고가 안 됩니다. 여자애가 17이라 내년에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뿐이 아니라 100% 다 어린 여자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지금 바카스 남자라는 사람에 비하면 재벌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카스 남이 됐을 때는 대한민국은 망한 거죠. 그 망해가고 있는 거를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등 따뜻하고 배불러서 나는 최소한 바카스 아줌마, 바카스 남자는 아니고, 그리고 국제결혼하는 사람들보다는 조금은 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비난을 하는 겁니다. 대먹지 않은 새끼. 저런 놈 때문에 사회가 어지러운 거야. 저런 놈은 죽여야 돼. 이렇게 지금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조금 있으면 국제결혼하는 대열로 낮아집니다. 레벨이. 뭐 웃기지 마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과거에는 잘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됐다가 이제 결국은 내려서 두 단계만 내려가면 이제 바카스 남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아마 거의 다 번개탄을 이제 사러 다닐 겁니다. 바카스 남자에서 끝나면은. 물론 이제 바카스 남자, 그 국제결혼하는 대열하고 바카스 남자 사이에는 그 남자들끼리 이제 동거를 하는 그런 단계가 있죠. 그런 단계가.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바카스 남이라는 분은 남자들끼리 동거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은 그런 부류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게 지금 보면은 그냥 나라가 망한 겁니다. 지금 나는 그래도 결혼할 수 있다. 아니면 나는 최소한 오피 가서 젊은 애들하고 성매매를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 등 따뜻하고 배부른 겁니다. 아직은.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지금
다 미쳐가고 있는 거죠. 올해 얼마 전에 제가 올린 뉴스를 보면은 필리핀 관광청 장관이 한국 정부에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최고로 필리핀에 많이 와줬다. 비록 보라카이 섬이 문을 닫았지만 그래도 최고로 많이 와줬다. 돈을 많이 써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에 와서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뭐 자선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게 다 섹스하러 오는 겁니다. 일단은 카드라도 긁어서 옵니다. 그렇게 해갖고 필리핀에다가 달러를 막 물 쓰듯이 쓰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에 관련된 장관들에게 고맙다고 합니다. 한국에 관련된 정부기관에서는 봐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국 나가서 이렇게 천사를 받고 있다. 사실은 다 빚내서 나가는 건데 그렇게 전시적인 행정 과시를 하는 겁니다. 그 이면에는 이렇게 젊은 남자가, 제가 국제결혼 이야기를 할 때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한 이 젊은 여자 찾을 때, 자, 50 먹은 사람이 20대를 찾습니다. 20대 초반, 10대 후반을. 제가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50이니까 80 먹은 여자하고 하룻밤만 잡아라. 결혼은 안 하더라도. 막 펄펄 뜁니다. 소름 끼친다 이겁니다. 닭살 돋는다. 어떻게 할머니하고 자느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은 배가 부른 겁니다. 배에 기름이 낀 거죠. 아직도. 젊은 사람이 돈을 내고 가서 할머니하고 잡니다. 30대 총각이 70대 할머니하고 섹스를 합니다. 돈을 내고. 야, 대한민국이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이것을 예를 들면 고발을 하고 조사를 하고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아기들이 출산이 안 되고 결혼을 안 한다 그래서 정부에서 120조를 10년간 썼답니다. 이야, 이게 정말 그 말 있지 않습니까? 석가모니가 살아서 와도 조선 중들은 제도 못하고 예수님이 살아와도 한국 목사들은 제도를 못하고 히틀러가 살아와도 한국 공무원들은 단속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120조를 썼답니다. 아기를 낳고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서. 차라리 그 돈으로 국민들에게 나가서 놀라고 줘도, 놀라고 주면 고맙다는 소리라도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현실이라는 것이 이제 또 기레기들이 반짝, 자, 일베에서 어떤 못된 놈이, 패륜적인 놈 새끼가 할머니하고 자고서 사진을 올렸다. 할머니 나체 사진을. 그 할머니도 인격이 있다. 이 새끼 패륜하니까 잡아들여라. 이렇게 지금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데, 그 할머니는 과거에 길을 지나가던 여자였을 수가 있습니다. 죄 없이. 그러다가 폭력배들이나 이 검은 세력에 납치돼서 본의 아니게 강간을 당하고 윤간을 당하고 여간바리를 뛰다가 쓸모가 없어져 가지고 바카스 아줌마가 됐다가 결국 바카스 할머니까지 된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남자도 지금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굴러가고 있다면 그 바카스 할머니 사진을 올린 남자는 자기 또래 여자와 부부가 돼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야 될 그런 남자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남자가 할머니하고 섹스를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가장 패륜적인 결혼을 한다는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들도 절대로 그런 거 못합니다. 돈을 줘도 안 합니다. 어떻게 할머니하고 자냐 내가. 그런 사람들은 말입니다. 극단적으로 제가 말을 한다면은 그런 결혼을 단체로 하러 옵니다. 후진 여자들하고. 결혼하러 와서 그날 다 동침을 합니다. 선을 보고. 다음날 단체로 다 섹스 관광을 나갑니다.
그런 폐륜적인 사람들도 어떻게 할머니하고 섹스를 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현실인데, 젊은 남자가 오죽했으면은 돈을 내고 할머니하고 섹스를 했겠습니까? 이거 나라가 망한 겁니다. 이거 이미. 지금이라도 정신들 차리고 똑바로 해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에, 정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할 말은 맞습니다만은 그제 노회찬 의원이 후신자살했습니다. 그 사람이 경기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물론 노회찬 의원이 경기고등학교 다닐 때는 소위 말하는 뺑뺑이 세대라 공부를 잘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노회찬 씨 위에 몇 년 위에 분들은 대한민국 수재들이었었습니다. 경기중고등학교를 다녔으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경기고등학교 앞에, 그러니까 70년대 초반, 60년대 후반의 얘기입니다.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에는 아주 우리가 좀 못 산다 할 때이죠. 그 당시에 고위공직자들도 양담배를 못 폈습니다. 양담배를. 근데 경기고등학교 앞에 만화방에 가면은 까치담배로 양담배 팔았습니다. 그 앞에가 종로경찰서입니다. 그 앞에가.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종로경찰서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속초경찰서나 강남경찰서 같은 그런 위세를 떨치던 시절이었죠. 그 길 건너 골목으로 가면은 만화방이 있었는데 만화방에서는 양담배 까치담배를 핍니다. 경기고등학교 아이들이 와서 만화방 주인에게 물어보죠. 아직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괜찮아. 내가 잡혀가면 같이 잡혀가거든. 쟤네 아버지가 얼마나 돈 받고 몇 푼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두고 제가 며칠 밥을 못 먹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는 학생이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점점 망가져서 30대 총각이 70대 할머니하고 돈을 내고 섹스를 하고 잡혀가게 되는 그런 세상에 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우리가 다시 정신들을 차려서 그래도 대한민국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진취적인 기성을 갖고 희망을 갖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무나 이 일베의 박가수 남이라는 그 글을 제가 보고 가슴이 아파서, 사실 제가 이렇게 나설 이야기는 아니지만 국민 한 사람으로서 같이 가슴이 아팠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